2024년 10월 12일 세 번째 주제는 미사일 유격 체제입니다. 최근에 이라크에 우리가 천공 수출이 많이 돼서 한번 천공부터 한번 볼까요? 천공은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공 유도무기라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지금 적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을 다기능 레이더가 일단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격 통제소를 거쳐서 유도탄 발사대에 명령을 내려서 적 목표물에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걸 탄도미사일을 하는 건데요. 탄도미사일 유격 체계를 조금만 더 보시면 조금 더 아실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일단은 미국의 유격 체계를 한번 먼저 보시면 적들이 어떤 미사일을 쏘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좀씩 달라지죠. 탄도미사일은요, 일단 처음에는 발사 추진 단계가 있습니다. 발사하고 추진하는 단계, 요 단계고요. 그 다음번에는 비행 단계입니다. 비행 단계가 제일 커요. 제일 길어요. 비행 단계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종말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요 단계. 요 단계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제일 요격하기 쉬운 시점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 능력은 여기까지 오지만 나머지는 중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많이 올라간 것만큼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위로 많이 올라간 건 더 빨리 내려오는데 뭐 마하 몇으로 내려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요격 체계가 다른데 미국은 가장 낮은 요격 체계는 패트리어트입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가 지금 40km 상공에서 요격을 하는 거죠. 사거리는 100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번에는 사드가 막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패트리어트도 있고 사드도 있죠. 사드는 40에서 150고도에서 막는 거고요. 거리는 1800입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센싱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기지가 패트리어트보다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뭐 스탠다드 미사일 3라는 건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지스 함에서, 그러니까 함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더 멀리서 오는 거는 결국은 바다를 건너서 오게 되니까 중간에서 센싱을 더 할 수 있고 탐지를 해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GMD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권에서도 요격하고요. 그래서 ICBM이냐, 아니면 IRBM이냐, MRBM이냐, SRBM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격하는 체계들이 좀씩 다르다. 그 개념에서는 높이하고 거리가 짧은 거리, 중거리, 고거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거 봤으니까요. 한국 거 한번 볼까요?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얼마나 높이, 어느 고도에서 요격할 거냐, 어느 길이에서 요격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MSM, 천공2입니다. 이게 이제 패트리어트 정도 되는 이거를 감당하고 있고요. LSM은 지대공입니다. 그래서 LSM2가 되면 사드급입니다. 그래서 LSM은 26년에 전력화되고 사드급은 지금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SM3 함대공 미사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함대공 미사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멀리서 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죠.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보면 북한이 주 적군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오는 것보다는 급한 앞에 쪽에서 먼저 우리가 이 미사일 요격책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S는 숏이고 L은 롱이고 M은 미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신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거리상으로 보면 천공2가 맞고요. 패트리어트가 맞고요. 그리고 LSM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사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격 체계들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가 40km냐, 100km냐, 150km냐에 따라서 막는 거고요. 아까 제가 발사체별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발사 추진 단계, 그 다음번에 중간 비행 단계, 그 다음번에 종말 단계. 보통은 종말 단계에서 하강 단계, 종말 단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 단계, 중간 단계, 하강 단계라고 표시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하강 단계, 요 종말 단계, 여기가 계속 속도가 느려지는 한 부분이고 우리가 요격하기 좋죠. 처음에 쏘기 전에는 우리가 요격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막느냐, 하강 단계에서 막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지스 함에서 막는 거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을 공격하려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타 대륙에서 한다면 결국은 바다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먼저 SM3에서 먼저 요격할 수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ICBM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지금 가까운 데서는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중거리, 그 다음에 고도, 사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그걸 순서대로 보면 되고 여기가 미국 대륙에 가까운 거리고 여기는 바다에서 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위성, 탐지위성은 정지위성이어야 되잖아요. 한 곳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지. 이게 저궤도 위성처럼 하루에 몇 바퀴씩 지구를 돌면 이 모니터링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위성이 보통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좋은 요격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천공2도 패트리어트 쪽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LSM하고 천공2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번에 사드용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천공2가 이렇게 수출된 이유는 이 저고도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하는 나라라서요. 무기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한국형 무기 체계의 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안 나온 게 LAMD예요. 한국형 아이엄돔이라고요. 이게 장사정포 요격 체계입니다. 29년에 지금 완료 예정인데 이걸 굉장히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공2는 지금 최근에 2020년도부터 배치돼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패트리어트는 미국이고요. 보시면 패트리어트가 감당하는 범위 내하고 이 천공2하고 천공3하고 어느 정도 공동으로 운영하면 같이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공3는 34년에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 LSM은 25년 양산입니다. 24년 개발이고요. 그 다음번에 사드는 32년까지 개발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를 지금은 배치된 거 그리고 조만간 배치될 거 여기 보시면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을 많이 수출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배치되고 나면 또 몇 년 지나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운영해보고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장사정포도 LAMD도요 있습니다. 이번에 계룡대에서 전시회 했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LAMD거든요. L이 로 낮은 거리죠. 자, LAMD가 이게 조기에 좀 우리가 배치하자 이래가지고요. 원래 29년인데 26년까지 좀 당기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될런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2026년까지 우리가 배치가 끝난다면 이게 아이언돔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있는 그런 요격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궁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신궁보다 큽니다. 신궁은 1대1이고 장사정포 요격체 스케일이 1대2니까요. 두 배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신궁보다 훨씬 더 큰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요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현무 5 국군의 날에 소개가 됐죠. 현무 5가 어떤 재원을 갖고 있는지 보면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무기 체계가 요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현무 5는요, 기본적으로 거리는 8톤을 가지고 300km 정도 가고요. 만약에 폭탄을 1톤을 치르면 30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이고요. 그 다음번에 2021년도 9월에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 8톤이라는 이 탄두의 무게는요, 어느 정도냐면 콘크리트 100m 이상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현궁 20개에서 30개면 평양시가 다 초토화된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200개 이상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격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아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한국은 총 3가지의 방어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핵 같은 거, 핵을 쏘면 우리가 방어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핵미사일 발사 전에 공격하는 킬체인이 첫 번째. 그 다음번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도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KAMD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미사일들을 다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하면 응징보복하는 KMPR, 대량 응징보복에 현무 5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 지금 배치해서 유사시에 평양에 20개만 더 떨어뜨려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요. 요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미사일 중에서 이스라엘이 좀 잘 못 막은 게 있죠. 이게 지금 22년도 사진인데요. 이런 것을 요번에 쐈죠. 그래서 아직 이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번에 위험했다. 근데 정확성이 좀 떨어져서 괜찮았다 이런 거고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실 북한도 개발 중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건 이렇게 생겼고요. 화성 8형이고요. 극초음속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것은 아직 좀 개발해야 되는 단계고요. 아이언돔을 만든 이스라엘 회사는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에서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날아가다가 앞탄두를 더 쏴서 더 빠르게 날아가서 요격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초음속 무기를 갖다가 지금 개발 중인데 몇 년 안에 사업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쪽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격 체계를 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은 요격 체계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이 기대가 된다. 아직 개발 안 된 요격 체계들이 많아서요. 잘 보고 계시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LAMD는 아이언돔 같은 거고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20km 이하의 높이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아오는 게 요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높은 고도에서 오는 것은 천공2라던가 패트리어트라던가 천공3, LSAM 아니면 사드 이런 걸로 요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기 체계들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거리 무기 체계들이 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형궁도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형공도 굉장히 그 대전차 무기로 되게 유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형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좀 짧은 거지 충분히 사거리를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형 무기들이 지금 배치되고 있고 이것들이 최신 무기들은 배치되면서 수출이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